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임단규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고등학교 2학년 정규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연장선으로 이제 여름방학이랑 2학기까지 쭉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고3으로 올려보내는 것을 이제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여름방학에 오픈하게 될 2학년 정규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어, 지금 다원 구조는 보통 이제 하이퍼, MD, 그다음 스카이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요. 어, 하이퍼는 상위반이 맞죠. 그리고 특히나 원장님 반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의대나 이쪽을 보면서 이제 수시까지 잡고 가는 친구들인데 이제 내신 등급이 2점 중반대 이후로 나와버리면 사실 수시보다는 정시가 훨씬 더 학생들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MD쯤 되면 대부분 평균 등급이 잘하는 학생도 1점 후반대, 불안한 1점 후반대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안 되는 학생들은 2점 후반대 막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정규반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은 결국에 평균 등급을 봤을 때는 정시가 훨씬 더 유리하게끔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제가 타겟을 하고자 하는 저희 정규반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결국에는 정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학생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2학년 학생들은 사실 수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즘 수능이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강이나 정규반 어떻게 짰는지 연결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브로셔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제 브로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표는 같이 있는데 브로셔 내부에 제가 깔아 있는 정규반과 특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교재나 이런 것들의 설명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 보시면 제가 요즘에 작년 저기 맨 왼쪽이 작년 수능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3월 그 고3 그 수학 내용입니다. 미적분 과목에 대한 오답률이 적혀 있는 표인데요. 3월 있고 이번에 6월에 엊그제 본 시험이죠. 거기에 대한 오답률이 나와 있는 표예요. 일단은 작년에 발표가 났던 게 뭐냐면 작년 딱 1년 전이죠. 킬러 문항 없애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킬러 문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대부분 드는 생각이 오답률 생각보다 높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미적분 과목에서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이 78점이었고요. 81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1등급 컷은 77점이고 6월 달에 1등급 컷도 똑같이 78점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킬러가 없어졌다 돼 있는데 지금 1등급 커트라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답률의 전반적인 상황이 상당히 높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러면 문제들이 아주 어렵나? 사실 학교 그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다라는 것은 시험이 쉬워진다라기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문제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답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사이 이 이유를 먼저 아시고 나서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또 하나는 이제 오답률이 높은 과목들에 대한 비중인데요. 보시면 이제 저기 수능은 수학 2와 미적 비중이 좀 높아요. 수학 1을 보시면 제일 어려웠던 문제 21번 문제였는데 저것도 사실 약간 수학 투적인 요소가 가미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수능에서 킬러 문항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과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실 수학 2 공통 과목에서 수학 2 여기에 뽑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3월로 넘어왔을 때 수학 원 과목에서의 오답률이 좀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진짜 순수한 수학 원 과목들이 출제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봤을 때도 수학 원에 대한 비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평가원이나 이제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이제 수열 문제고요. 얘는 삼각함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까지는 이제 수능 문제를 낼 때 수학 원은 사실 비중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그쪽을 다시금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문항을 어려운 문제를 수학 원에서 찾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반 학생이 어제 요 수학 원 요 문제를 혼자 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3분 만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이게 사실 전국 단위에서의 오답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세가 사실 뭘 의미하냐면 저건 작년 등급 컷이고요. 저게 이제 3월, 6월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사실 킬러 문항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오답률이 98%가 넘어가는 문제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런 걸 보면 개수 세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도 맞은 게 아닌 느낌이 거의 내가 이게 왜 맞았을까? 한두 개라도 잘못 세면 틀리게 되는 무의미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2010년도 중반까지 그렇게 나오다가 요즘에는 그런 쓸데없는 아이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틀리게 되는 그런 이상한 문제들의 비중을 없애버리는 대신에 중상 난이도의 문항,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거나 아이들에게 헤비한 것을 요구하는 얼추 높은 중상 난이도의 문항의 개수를 확 늘리면서 아이들에게 시간 압박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 어, 변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변별력의 추세는 아주 어렵고 참신하고 이상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수능을 잘 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기출적인 요소를 잘 답습하고 습득한 아이가 훈련을 잘 했을 때 시간 내 풀 수 있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능도 계속 그런 기조가 될 것 같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내신도 사실 그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내신도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도 보면 아이들 맨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산이 다 풀어본 문제인데 결국에 훈련량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실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내신도 잘 보는 것처럼 요즘 수능도 그쪽으로 좀 트렌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앞에서 봤던 오답률이 높았던 전부 모든 문항이 전부 다 그래프를 잘 작도했을 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를 얼마나 잘 작도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직관적으로 성질을 잘 파악하느냐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는 학생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내면서 사실 어제 그 친구도 요거를 금방 푸는 거 보면 아이가 그런 직관력들이 좀 괜찮기 때문에 별로 안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상 난이도의 문항의 개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그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지 문항 하나의 난이도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는 비법이 뭐 되게 특별한 데서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실 뭐 특별한 특히나 자료 같은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없어서 저는 그냥 EBS 열심히 풀고 시중교재 열심히 풀고 학교 기출이나 이런 것들 잘 연습해서 수능을 봤더니 다 맞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수학 공부의 출발은 저는 개념 정리와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 정리와 기출의 분석에서 출발을 하는 게 맞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3학년에 올라가서야 공부의 방법이 이렇게 가지가 뻗어지면서 기출이 분석이 끝난 친구들은 여러 가지 특히나 요즘에는 좀 엔제나 다른 컨텐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자료를 푸는 걸로 넘어가면 되지만 결국에 2학년 학생들의 첫 출발 자체는 개념 정리와 기출 분석에 있습니다. 그 기출에는 이제 교육 정평가원, 수능, 사관, 경찰대 기출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지저분하게 그러한 기출들을 변형시킨 강남 3구, 목동 자사권역에 있는 되게 다양한 내신 기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2학기 내도록 잘 연습하는 것이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뭐 별다르게 막 특별한 문제들 찾기보다는 지금 요 그 MD반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학생들 지금 요 2등급 권역 보통 제가 뒤에 타겟을 보여드릴 텐데 남고에선 3등급 초반부터 4등급 초까지 그 다음에 요 동네 여고나 그 다음에 남녀공학 이쪽은 2등급 후반까지 요 친구들은 지금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잘 정리하고 열심히 내신 연습을 하면서 기출을 분석하는 게 가장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딱 정해질 거예요. 기말을 보고 나면 이번 1학기 기말을 보고 나면 아이들의 루트가 딱 정해질 거예요. 정시 이렇게
확정이 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2학기 내신을 놔버리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과탐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탐 뭐 세 과목 중에서 내가 수능을 볼 두 과목을 선택해서 좀 집중도 있게 내신 공부를 하겠다. 이건 괜찮은데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 공부하던 대로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수학은 더 심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냥 1학기에 하던 방식대로 내신 대비를 그렇게 꾸준히 하되 그 컨텐츠를 조금 다르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시중교재에서는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교재라는 것은 뭐 센 수학에서 시작해서 블랙라벨이라든지 뭐 저기 내신 고쟁이 올림포스 고난도 이쪽으로 가는 라인인데, 그쪽의 문항들은 요즘 트렌드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 쫓아오지 못하고 예전에 2, 3년 전에 나왔던 기출들 변형해서 그 문제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교재는 이제 더 이상 벗어나야 되고요. 이제는 기출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출도 사실 이제 예전에 나왔다 아주 지저분한 킬러 문항 같은 거를 우리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그 전 라인까지 음, 그러니까 킬러로 분류됐던 그 전 라인까지는 모두 풀어보고 3학년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교육청 평가원 수능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들의 라인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99년도부터 쫙 데이터들이 쌓여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것들 다 분류해 놓고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이들에게 제공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선별을 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안 맞고. 그래서 결국에 요즘에 조금 맞는 형태의 교육청 평가 수능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랑 내신 기출은 사실 여기에서의 문항들을 변형해서 내신 기출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만들어진 내신 기출들은 23년도 기출까지의 것들을 반영한 것일 거예요. 23년도까지의 교평수사경 기출을 반영한 것들이 내신 기출로 제작돼서 나올 텐데, 이 둘의 차이점 거기에 있습니다. 내신 기출은 요 동네는요,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수능이 좀 어려워지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고일 수학을 개입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신 기출이 보시면 여기 있던 기출이 변형된 형태이긴 하나 상당히 더러운 계산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이 달라요. 이건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반면에 얘는 지저분한 계산의 결과로서 계산하다가 결국에 땅 하고 나온 게 이 내신 기출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계산 연습을 하기에는 내신 기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교재에서 상당히 구별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시험에 임박해서 아이들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시간이 비교적 아이들에게 많을 때 교육청 평가원 수능 사관 경찰대 기출을 함께 모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커리큘럼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요거는 여름방학에 모두 전범위 수학2 전범위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까지 개학하고 8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중간고사 범위에서의 내신 기출들을 모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그 재료를 가지고 2학기를 보내면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만한 양들이 사실 이 세 개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 직전에 중간고사 직전에 2학기 중간고사 직전에는 수능 특강의 수능 완성도 한번 더 풀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사실 이 두 개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만 잘 정리하고 들어가면 내신 대비가 얼추 될 텐데요. 상당히 잘 될 겁니다. 이 세 개만 잘해도. 근데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원투를 잘 잡고 나서 3학년이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 미적분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통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일단 수학 원투가 잘 된 상태에서, 확통은 컷이 좀 높거든요. 확통 문제들 자체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3학년 올라가서 따로 확통을 차근차근히 정리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 관건은 미적일 텐데, 만약에 미적을 우리 아이가 선택을 했다면 지금 수학 원투는 2학년 때 얼추 기출 정리가
거의 100% 완료가 된 상태로 3학년에 맞이를 하는 것이 현역으로 수학을 잘 볼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여름방학은 자 기출을 정리한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짰는데 일단 제가 교육 그 수업이나 교재에서 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특히나 현역 학생들 대상으로 쓰는 교재는 이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메인이거든요. 얘는 이제 제가 심화 개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개념 정리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문항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긴 하나 어쨌거나 개념 정리를 처음 출발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실제로 기출들을 정리해 나가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학2는 이게 이번 겨울방학에 한번 특강으로 진도가 나간 바가 있고 지금 저희 반에 있는 정규반 학생들 대부분은 이 정도 라인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정규반에서는 사실 기출풀이로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이것만을 다룰 예정인데 제가 뒤에 특강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 그것들을 감안을 했거든요. 학생들 일단 첫 번째 개념이 휘발될 때가 왔다. 요거를 하나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정규반은 그냥 교육청 평가원 수능, 사관, 경찰대 기출을 풀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과 8월 달 초에 이제 정규반에서는 전범위에서의 수학2 전범위에서의 기출 분석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서 내신 기출의 지저분한 문제들, 고난도 기출들을 다루면서 8월들을 마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타임어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9월 달 들어가서는 다른 거 진도를 8월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모의 테스트만 20번 이상을 봅니다. 이것들은 제가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요. 2개 이상의 학교의 기출을 섞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무조건 맞출 의미 없는 어차피 풀어봤자 무조건 맞출 그러한 정답률 95% 이상의 문항들 제가 다 솎아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추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항들이 쫙 소팅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22문항에서 23문항 정도를 섞어서 테스트지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들이 20회를 풀면서 타임어택 연습을 하고요. 결국에 기출 정리가 이까지 끝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오답 정리와 함께 테스트 훈련 타임어택까지 한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장을 들여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험 직전 2주 전에는 제가 학교별로 부교재마다 변형 문제를 달아주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부교재 변형 연습이란 것은 가장 뒤에 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어쨌거나 이것들도 다 기출 변형일 거기 때문에 여기 앞까지의 공부가 잘 끝나 있다면 이것들은 단시간에 이틀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다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일 거예요. 어쨌거나 이 라인으로 정규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겨울방학 했던 개념 기억이 안 납니다. 혹은 뭐 신규생이라든지 개념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적 특강을 할까 수학2 특강을 하나 더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수학2를 골랐고요. 결국 2학년까지는 수학2가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개념 정리라는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심화 개념을 정리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특강에서는 개념 정리라는 특강 하나 더 운영을 할 거고 만약에 우리 학생이 수학2에서 개념이 좀 약하다 싶으시면 제 생각에는 미적을 따로 하기보다는 지금 수학2를 정리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2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겨울방학에 했거나 얼추 탄탄한 친구들은 이 라인에서 플러스 알파로 확통이나 미적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브로셔에도 제가 드린 브로셔에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추천 커리큘 세 번째 페이지 뭐 표지표하면 세 번째일 것 같은데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추천 커리큘럼이라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좀 수학2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은 개념 정리와 함께 기출을 함께 병행해서 여름방학은 진짜 기출을 정리한 마지막 시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만약 개념이 좀 괜찮으면 기출 정리와 함께
이제 미적이나 다른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해도 그렇게 라인을 탄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제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교재나 문항들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부 다 직접 서술하는 개념, 서술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교과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전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이거 보면 교과서적 개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개념들을 다 서술을 시켜놓고 여기에 문제들을 그대로 대응시키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개념 정리를 잘 해준다. 이게 사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서적인 개념보다 문제풀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제 말로 통해서 설명이 다 서술이 되어 있고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필기를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필기를 하는 순간 아이들이 잘 놓치고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아서 놓치지 않아야 될 개념들은 서술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나 이쪽에서 필기를 시키고, 아이들이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이나 특히나 그림에서는 정밀도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 놓치지 않게끔 잘 서술을 해주고, 거기에 문제풀이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나가고 있고, 얘는 보시면 문항 구성 자체도 제가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만들거든요. 이게 과제장인데 제가 풀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푸는 문제를 자기 손으로 직접 풀 수 있게끔 대표문화 다시 풀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추가 문제 구성 자체가 이런 라인으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풀면 조금 더 개념을 천천히 융합하고 확장할 수 있게끔 문항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항 다시 풀기 있고, 이 문항과 숫자가 다른, 모양이 조금만 다른 문제가 하나 나온 다음에 구조가 아예 뒤틀려 버린 문제를 하나 더 줍니다. 그러면 이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얘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한 느낌 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간 단원 간의 개념 융합이 필요한 마지막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출제 요소를 정리하는 한 사이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교재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가 수학을 문제를 푸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성적으로 조금씩 결과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리큘럼이고 상세한 것들이 브로셔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제가 수강 타겟을 하는 대상들은 저는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을 배제한 거의 99%의 문제를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론 그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게끔 설명을 굉장히 잘 하지만 음, 이렇게 깔긴 했습니다만 사실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실한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성적을 끌어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을 물론 이런 학생들이 좀 듣기가 편할 것이다 라는 것에 불과하긴 하고요. 이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만약에 성실하고 근면하다면 충분히 제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고, 보통 한 그런 학생들은 요 정도 등급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고에서 3등급 그리고 4등급 초라인까지, 그리고 요 기타 학교들에서 2등급에서 2등급 후반까지 학생들이 아마 제 수업을 듣기가 좀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 데리고 가다가 기출까지 끝까지 분석을 시키고 3학년 올려 보내는 게 올해의 저의 반의 핵심 목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까지 제 수능과 결부시켜서 제 정규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단 이거는 뭐 시간표고 뒤에 브로셔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2학년 마지막을 최대한 윤택하게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당규였습니다.